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2020년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선은 트레이더 프로핏 클럽이라는 그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20년도에는 불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불론을 예상하는 그 이유, 근거들을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0주 이동평균선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흐름,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 흐름이 이제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향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2017년도, 2016년도에 이런 골든크로스가 출현을 했을 때 가격의 상승장의 시작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골든크로스가 출현을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곧 이 골든크로스 출현한 다음에 비슷한 패턴이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이 블런을 똑같이 예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 이 하단부를 2015년도 이 저점과 그리고 2018년도 저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이제 강력한 그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선을 찍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치모쿠 스퀴즈 팔로우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이제 베어 사이클과 그리고 블리쉬 사이클에서 한 번씩 이렇게 그것들이 나왔었고, 지금은 딱 그 전형적인 그 패턴의 두 번째죠. 그래서 이 블리쉬로 돌아서는 그 시작점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RSI도 지금 상관관계 지수죠. 이 부분을 보면 자, 상대 강도 지수인데 지금 이 40 정도 있죠. 이 40 정도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RSI가 주봉상으로 40 정도를 지금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블리쉬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그 반감기도 이제 하나의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7,513달러 선 위치해 있고요. 가격대 단기적으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그래도 위쪽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여기서 크게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상단으로 지금 가격이 모아지는 형태로 단기적인 삼각 수렴 형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기도 한데, 이 패턴이 강하게 뚫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위쪽에 있는 이제 7,800달러 선 저항선과 그리고 8,000달러 선 이 저항선에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방향의 전환성을 조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면 7,100달러 선 그리고 이 저점인 6,600달러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바라보더라도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이제 그 수렴하는 과정, 크로스가 거의 다 나온 상태인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다행히도 위쪽에, 이동평균선 위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대 음봉을 이걸 가득 채우는 형태로 간다면
더 보기 좋은 형태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다행스럽게도 이평선 아래에서 머물지 않고 위쪽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들, 단기적으로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패턴인데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지 단기적으로 또 출렁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시 웨이거의 분석인데요. 지금 그 비트코인의 가격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비율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두 가지의 이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 지표입니다. 재미있게도 그 등락의 흐름들이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의 서플라이 레이시오 비율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차트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방향성이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 공급량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엔 굉장히 큰 양의 상관관계가 있구나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예측해보는데 어느 정도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은 계속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봤을 때 가격이 지금 그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었던 그 추세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과 지금 이제 그 비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다시 한번 늘어나면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참고적으로 활용하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또 전망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지표도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그냥 인터넷 유저와 그리고 블록체인 월렛 유저,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지갑을 이제 생성하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들이에요. 그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본 건데, 인터넷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 상승하는 폭과 그리고 지금 이 블록체인 지갑을 가지고 있는 유저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차트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재미난 현상이죠. 지금 거의 이제 8년차 정도 접어드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인터넷의 그 유저 사용자 숫자와 유사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인터넷 유저 수와 그리고 그 블록체인 원래 유저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늘어나는 형태이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터넷 유저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유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2배, 3배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가 굉장히 커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터넷의 확장폭, 그러니까 인터넷을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 초창기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아마 인터넷이 그냥 처음부터 깔려 있었을 때 사용을 했겠지만, 아무래도 30대에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 초창기를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인터넷이 어떻게 보급되었는지. 우리 처음엔 모뎀으로 시작을 했었죠. 모뎀으로 막 전화선 연결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ISDN이었나? 그런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조금씩 보급이 됐었고, 그 다음에 뭐 ADSL 뭐 이런 것들, ADSL이 먼저였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인터넷이 확장되는 그 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은 속도도 굉장히 느렸고, 그래픽을
미국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보급률도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었을 때고,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 모르시는 분도 없어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인터넷은 알고 있어요. 웬만한 분들이. 그 정도로 보급률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했고, 그게 겨우 한 20년 정도 됐나요? 20년, 30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지금 엄청난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고, 지금 우리 세상에 인터넷 없이는 거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변화가 있었죠. 지금 이 유튜브도 그렇고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대적인 변화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블록체인 원래 그 암호화폐를 저장하고 사용하고 보급하는데 지금 차츰차츰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렸었고, 그 수치는 계속 증가 중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어제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지갑을 활용하는, 인터넷 암호화폐 지갑을 활용하는 그 지갑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인터넷의 사용자 숫자와 비슷하게 지금 블록체인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하는 유저의 숫자도 동일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하나의 추세입니다. 추세. 큰 추세의 물결이기 때문에 이 추세는 쉽게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전체적으로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칭화대 교수가 페이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미 연준이 심는 트로이 목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얼마나 지금 이 리브라를 경계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 칭화대 디지털 자산연구원 기술학술위원회 상무부주임 롱 타이바오가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를 미 연준이 디지털 화폐 형태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 심는 트로이 목마이자 그 실체는 미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연준에서 연준 의장과 그리고 재무부 총재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재무장관이 지금 페이스북 리브라를 발행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데, 우선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이 자체가 페이스북 리브라 자체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재정부가 5년 내에 CBDC를 발행할 의사가 없다고 했으나 혁신적인 결제 방식의 출현을 지지하고 있다. 리브라는 100%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주권 침해를 우려하며 리브라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이 일부러 리브라가 달러의 지위를 위협한다라는 거짓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 이미 다 짜고 치면서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 보일 수밖에 없죠. 실제적으로 페이스북 리브라를 발행하는데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이 민간 기업을 통해서 이 유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저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확산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에서 정부에서 이제 발행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정부들에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민간에서 기업에서 나오는 것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그것도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달러를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드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 퍼지면 결국에는 그 금융 공격이나 아니면 그 금융의 시스템이 통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화된 화폐를 자신 나라에서도 발행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도 그거 준비하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도 그거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 지금 CBDC를 발행하는 걸 내년 정도로 지금 잡고 빠르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페이스북 리브라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 침투를 할지 모르고 민간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이 막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은 벌써부터 통제를 하고 있죠. 거래소를 폐쇄한다거나 뭐 다른 부분들이 지금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정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황소 8,000달러대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또 분석가도 있는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이제 크립토마이클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 6,500에서 6,800달러로 다시 폭락하기 전에 8,000에서 8,200달러 선까지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5일 베어 트랩 패턴은 비트코인 중기 가격 강세를 나타낸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8,000달러, 비관적 시나리오는 6,0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그는 그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성장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가격 패턴이 이 패턴을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간이 좀 더 늘어나는 형태. 지금까지 이제 그 불장, 우리가 이제 강세장의 기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2011년도에는 312일 정도, 그리고 그 다음 735일, 그 다음에 1071일, 그리고 1400일 정도를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사이클로 이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분석가도 있는데요. 비트코인 비관론자죠. 피터 실프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자 없으면 게임 끝났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매수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면서 게임이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 틀렸습니다. 네, 틀린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의 분석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인 마이크 맥글론 같은 경우는 6,500달러의 핵심 지지선이 가까운 미래에 유지되는 한 비트코인 가격 추세가 빠르게 강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 경우 비트코인이 $10,000라는 핵심 저항선을 깨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까지 1분기 25만 달러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ATM 숫자가 지금 변동이 있는데요. ATM 숫자가 6,174대까지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연초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고요. ATM 수 기준으로 미국이 4,275대로 1위를 기록했고 캐나다가 738대, 영국이 295대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ATM이 보급되는 비트코인의 ATM이죠. 비트코인의 ATM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자산 피난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주식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데,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과거에는 비트코인과 주식의 상관관계는 이제 역의 상관관계로 오히려 안전자산처럼 이 인정이 되었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주식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10%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주식하고 완전한 정의 상관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골드가 훨씬 더 높고 다른 것들보다는 그래도 금하고의 상관관계가 아직까지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따졌을 때 지금 S&P 500 지수와 이제 그 가격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해서 이 자체가 비트코인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상관관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34 블록체인 컨소시엄 이니셜이 내년 전자증명 모바일 앱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니셜 DID 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Decentralized Identity라는 것의 약자라고 합니다. 분산 신원 확인인데, 이 2034 국내 2034 뭐 SK 그리고 KT, LG U+ 뭐 이렇게 이제 세 곳과 그리고 KT,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카드, BC카드,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이렇게 11개사가 정보통신기술 기업과 금융기업의 강점을 결합해서 이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자, 이 행사에는 지금 참여한 것들을 보시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도 들어가 있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 7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에는 국내에 지금 이제 공문서, 뭐 사문서들도 전자문서들이 블록체인 안에서 이제 굴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이 이니셜 앱을 통해서 QR코드 접속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하거나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증명서나 공인인증서 사용 등이 이제 불필요해지고 그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증명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앱으로 제출한 전자증명서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도 있고요. 발급한 증명서를 단말기에 보관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보관하고 제출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증명서 하나 발급받는 것들도 모두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가서 뭔가 발급받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자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비용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종이 사용량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인증에 대한 보안성도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기관과 그리고 이렇게 민간의 기술력을 같이 결합한 이런 형태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여지고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좀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가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